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오늘 오전 7시 34분 무렵에 정발산 정상 해돋이 구경할 수 있는 그 장소에 나와 있습니다. 작은 도시 일산에서 이렇게 많은 인파가 오늘 해돋이 구경에서 나왔네요. 각자 무슨 소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 여기서 잠시 후면 해가 지금 솟아오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방송을 하다가 나중에 해가 솟아오르면 한번 보여줘. 뒤편에서 제가 오늘 그 방송 10분짜리 정도 예상하고 나왔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사실 그 최근 2, 3년 동안 전혀 뭐 신년 전망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안 한 상황이죠. 저는 그 이 해돋이를 구경 온 지도 까마득하네요. 그러다가 올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올해 하나는 60년 만에 저의 해거든요. 병원년 적토마의 해라고 그러죠. 두 번째는 올해 정말 중요한 해인 것 같습니다. 2022년 말에도 2022년에도 2023년이 저한테 중요했고 2023년도 중요했지만 결과론적으로 2022년 말에 제가 예측했던 것이 틀려버렸기 때문에 무마됐죠. 그 이유는 제가 그래서도 설명 잠깐 드릴 것 같고요. 사실 2002년 말에 사실 제가 예측한 대로 될 뻔도 했어요. 아주 될 뻔했죠. 2022년 말 12월 거래일 3일 연장으로 그야말로 뚝뚝뚝 떨어졌거든요. 코스피가 어떤 종목도 아니라 코스피가 후들후들 3일 연속 그냥 짱대 음봉으로 바닥을 구를 막 뚫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023년이 됐는데 그때 왜 그러면 그렇게 코스피가 폭락을 했었느냐? 그 당시 인버스를 걸고 있었던 저희한테는 이제 제대로 걸려들었다, 막 이렇게 생각할 때였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도 승리선언이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들어서 1월 4일 날 무슨 대책이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둔촌 주공 구하기, 그야말로 그런 정책이 나와서 완전히 창이 급변해버려요. 자, 이래서 저는 그때 참 이런저런 것을 통해서 정부 정책과 투자자는 싸우면 죽음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주식시장 들어간 이후로. 물론 정부 정책이 중요한지는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장 전체를 확 돌려볼 수 있는 것인가, 막 그런 것도 알았던 거고. 두 번째 또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그 주식시장을 깨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미국 시장을 깨면 트럼프가 그 무렵에 미국 시장을 깨면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었죠. 그래서 깨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갑자기 트럼프가, 그래서 나온 게 관세 정책 아닙니까? 자, 저는 이걸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기를 바랐던 거고, 트럼프는 분명히 미국장을 한번 초창기에 깨고 싶을 것이다. 저는 그걸 이제 간파한 사람이고, 아닌 게 아니라 제대로 제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트럼프는 역시 저희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관세 정책이란 희한한 것을 들고 나오면서 장을 박살내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구나. 오케이. 저 역시 트럼프는 천재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비겁하게 틀어버립니다. 포기하죠.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 정도 된다고 설명을 했죠. 하나는 미국 국민들이 원인을 모르는 그 미국 국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내 관세 정책은 워런 버핏도 다 찬성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트럼프가 볼 때는 전략가 투자자라면 그때 장이 한번 박살나는 게 좋았다고 트럼프는 생각했을 거거든요. 트럼프 역시나 대단한 금융의 천재거든요. 그래서 전략가잖아. 그래서 거기서 한번 작살내주면 왜냐하면 큰 투자자들은 주식을 사서 오르면 돈 버는 그런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정한 투자자들은 방향성 매매,
하방으로 갈 것 같으면 작살날 것 같으면 작살난 쪽에 옵션 풋옵션 거는 겁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대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오르든 내리든 중요한 것은 옵션이라든가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은 그런 전략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트럼프도 그런 어떤 기대로 워런 버핏도 그 무렵에 주식에서 돈을 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워런 버핏도 내 관세 정책을 지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워런 버핏이 나와서 나 지지 안 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여기서 트럼프는 굉장히 아마 의지가 꺾였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야 워런 버핏이 중요한 사람이잖아. 워런 버핏. 워런 버핏만 그래요. 맞아. 미국 정부가 미국이 너무 지금 부채가 많고 너무 빚으로 너무 거품이야. 이거는 문제 있어. 자, 이쯤에서 부채 조정 맞아. 나도 이제 좋아라고 할 줄 알았는데 전혀 진짜 말도 안 된 나 트럼프 지지 안 해. 이렇게 해버렸어요. 트럼프가 거기서 굉장히 꺾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민들이 워런 버핏만 트럼프를 지지해주면 미국 국민들도 그럼 이 구조조정이 나름 좋은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워런 버핏이 그렇게 나와버리니까 트럼프가 기가 팍 꺾인 거죠. 더군다나 그렇게 막 데모하고 막 관세 정책 막 그만두라 막 주식에서 돈 잃은 놈들은 영문도 모르는 주식에서 상방만 벌 줄 아는 이런 군중들은 트럼프의 폭락 정책이 관세 정책이 싫었던 거죠. 당연히 싫죠. 자, 우리랑 다르다니까. 저랑 시각이 다르다니까. 그걸 미국의 군중들이라고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트럼프의 정책을. 그래서 반대가 엄청 심했어요. 막 데모하고 난리였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틀었던 이유가 하나고요. 두 번째는 과거와는 다르죠. 과거는 금융시장이 불안하면 달러 가치는 오른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이익이다. 초기 순간만 잘 기다리면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는 미국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를 주고 굴을 취하는 전략이거든요.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 2008년 금융위기도 미국만 돈 벌었어요, 여러분들. 자, 이게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문제는 세계가 다 그야말로 달러의 상대가 없을 때, 달러의 상대가 아예 없을 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2008년도만 해도 중국의 위엔화가 달러 상대가 안 됐어요. 일본의 엔화도 달러 상대가 안 됐어. 이렇게 달러가 상대가 안 될 때는 그 카드가 먹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위엔화가 부상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어떤 중국을 미국이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은 적국을 잡기 위한 거거든요. 나의 일을 죽이고 나의 일을 내주고 너의 굴을 취하겠다는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과거하고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만 죽어볼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다가는 남을 죽이려고 중국 쉽게 간단하게 더 압축적으로 얘기하면 중국 잡으려다가 자기들이 다 잡힐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 무렵에 중국이 트럼프가 관세 정책 나오자 과거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완전 다른 모습이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불안하면 막 달러를 사줬거든요. 중국에서. 미국 국채도 사주고 자기가 먼저 안 당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가 외환위기 안 겪기 위해서 얼른 불안할 때는 막 미국 달러를 사고 외환 보유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달러 표시 미국 국채도 사고 이랬었는데 이번에 관세 정책 때는 중국에서 저까지만 과거 니네들 니네들이 우리를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우리가 과거 니네들 10몇 년 2008년도 그때 인지를 착각하는 모양인데 저까지 마라. 그렇게 누구 잡으려면 트럼프 관세정책 해서 금융 죽이려고 우리 의도 다 알고 있어요, 너희들. 자, 할 테면 해봐. 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얘나 모르겠어 달러를 이 새끼를 빨아고 달러를 다 팔아버렸어. 미국제 다 팔아버렸어요. 자, 이러자 트럼프가 이거 아닌데 내가 생각하고 다르네. 그래서 그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과거하고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중국을 비롯해서 이 장난을 치는 게 이 카드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믿어왔던 신단지처럼 세계상이 불안하면 다시 말해 이 얘기는 금융위기가 오면이거든요. 세상이 불안하면 역으로
골 때리게 달러 가치가 내려야 되는데, 그 전부 다 내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달러 가치만 올라본다. 이 현상이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 현상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지금 당신이 지금 관세 정책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통령, 지금은 아닐 수 있어요. 중국이 너무 커버렸어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방향을 돌려버린 거거든요. 다시 말해 관세 정책 포기해 본 거잖아. 자, 이러자 미국이 급등 나와버린 거잖아. 자, 이런 어떤 것까지 박 단장은 다 예상한 거죠. 한 건데 중간에 트럼프가, 저는 이제 그것만 설치처럼 믿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틀어버려서 어쨌든 2023년은 윤석열의 주공 둔촌 주공구하기 정책 요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 대박 났습니다. 하방에서 우리 식구들이. 그리고 2024년에는 트럼프가 내 예상대로만 계속 밀고 갔으면 저한테는 또 뭐 그 당시에는 뭐 제가 이미 인버스를 철수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인버스를 철수해본 상태이기 때문에 폭락이 왔어도 대박 포지션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구조조정을, 세계 금융시장이 너무 버블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겨울을 바라고 있었던 저희 박 단장으로서는 또 2024년도 그렇게 겸허하게 보내고, 2025년은 또 어차피 뭐 제가 저는 겨울이 안 오면 혹한기를 지나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전략적 투자를 하기 때문에 또 2025년도 그대로 보내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제 2026년 올해를 맞았는데, 자, 만약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올해 제가 만약에 2007년도 금융위기 당시에 저는 타워크레인 직업을 과감하게 때려치고 금융시장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확신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어느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올해 또 그런 일이 진짜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올해 회사를 때려치고 금융시장에 들어올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과거하고는 달리 올해는 한국의 그동안 버려진 혹한기를 달리고 있는 혹한기에 있었던 코스닥의 중소형주 중에서 그야말로 한국의 지금 상황이 말이 아닌 상황이잖아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의 중소형주는 전 세계 자산시장에서 가장 열악한, 가장 혹한기를 겪고 있는, 가장 싼, 가장 저평가된 종목들이 상당히 보이고 있어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극과 극은 통한다고. 이런 혹한기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자산시장, 금융, 부동산 다 통틀어서, 비트코인, 금, 은, 원자재 다 통틀어서 전 세계에서 한국의 중소형주들이 가장 싼 국면에 저는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요, 한 끗 차이라고 바뀝니다. 2024년도가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안 좋은 시장이었는데, 해가 바뀌자 2025년도에 전 세계에서 1위 상승률이 났듯이 2026년도에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혹한기를 달리고 있는 한국의 중소형주 중에서 몇몇 종목들은 가장 대박 수익률이 날 수 있는 그런 한 해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도 있고, 그간에 2022년 23년도 또 틀리고, 제 딴에는 억울하지만 2023년도 틀렸잖아요. 그리고 2025년은 아예 그냥 짜증나서 안 해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2026년 맞는 거잖아.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서두에 방송에서 제가 만약에 2008년 그 무렵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저는 다시 한번 돈 보따리를 싸들고 한국의 회사를 때려치고 주식시장, 다만 중소형주에 승부를 하겠어요. 왜냐? 가장 저평가되고 가장 혹한기를 받고 있는데 세상은 확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올해 정말 대박, 지금부터 직장 다니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그런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론 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맞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투자는 지금 현재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인간한테 이 투자, 돈, 머니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누가 뭐 돈이 뭐 다냐 하지만 정말 또 돈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금융 시장에 18년, 19년 차 있으면서 그동안 이렇게 보았던 경험도 있고 또 그동안 저는 그런 또 투자를 해왔잖아. 아닌 게 아니라 막 정확하게 딱딱 찍어버렸잖아요. 그동안 뭐 2008년도, 2007년도에도 회사를 때려치고 그야말로 주식시장에 들어올 만큼 그런데 정확하게 때려버리잖아.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사람의 얘기 비록 최근 2, 3년, 1, 2년은 틀렸다 하지만 무조건 그런다고 해서 만만하게 볼 것만 아니라 올해는 정말 제가 맞을 수 있거든요. 올해 제 예상은 정말 제대로 맞아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왜 저는 올해는 그렇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왜 저는 그럼 그것을 확신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할 건데 들어보시면 아마 무릎을 탁 치는 탁견이 나올 수도 있다. 막 그런 각도에서 오늘 방송 나왔는데 벌써 16분이 자 경과되고 있네요. 오늘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별 수 없어요. 이 방송 해볼게요.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그냥 방송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는 제가 말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10분짜리 방송을 했는데 계획을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잘 가네요. 아깝네요. 이게 자 그러면 제가 그러면 견해를 제가 왜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시 정부 정책이죠. 정부는 지금 환율을 떨어뜨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게 그렇게 의지가 강하다고 그러면 이거는 들어줄 필요 싸우면 안 돼요. 자, 저는 정부 정책만 안 나오면 한국이 여기서 1,500원, 1달러에 1,500원, 1,600원 시대가 저는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저거를 목숨 걸고 막겠다는 거잖아.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정부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동안 무너질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안 했던 제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봐야 되죠. 자, 왜 저는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게 어렵지 않기 때문이에요. 정부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 역시 정부는 연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기금. 자, 연기금이 전 세계 자산 규모에서 7위죠. 우리나라 연기금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연기금이 해외에 막 투자하고 있잖아. 막 주식에도 들어와 있고 채권에 들어와 있고 다른 어떤 달러 표시의 상품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달러로. 그런데 이것을 운용하는 측은 주인은 정부잖아요.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주인이니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요. 자, 연기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얘들아. 지금 니네들이 미국의 주식시장에서 들어간 수익률 높잖아. 테슬라, 엔비디아 잘했어. 그런데 지금은 팔어. 내가 니네들 팔면은 양도소득세 5천만, 물론 한계가 5천만 원이지만 연기금한테는 큰 수익이기 때문에 연기금한테 별로 해당이 안 되겠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래도 국가에서 팔라고 그러는데 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팔아서 한국 주식 좀 사줘 라고 하면 연기금이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부 정책의 무서움이에요. 자,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소득세법 개정이죠. 미국에 있는 놈들 5천만 원 한도에서 미국에 있는 놈들이 지금 현재 주식을 팔면 실현손익 이익에 대해서 22% 양도세를 물지만 이번에 우리 말을 듣고 니네들이 팔아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면 니네들 양도세를 물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이거 상당히 클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고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죠. 에이 조카 그런다고 해서 니네들이 그럼 우리 이 양도소득세 22% 그거 먹으려고 내가 한국시장 돌아가야 되지도 않는.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진짜
미국 시장이 지금 계속해서 안 오르고 있잖아요. 2024년 작년 재작년에 미국 시장에 간 놈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요. 사실은. 왜냐? 그렇게 미국 시장이 안 올랐거든. 오히려 한국 시장이 더 올랐거든. 그런 놈들 입장에서는 한국 시장이 차라리 남아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환율이 1470원, 1440, 50원 하니까 환율에서는 이기잖아. 1400원에 바꿨는데 지금은 1470원이니까 환율에서는 이익이 났네 대신.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야. 별로 재미도 없는데. 그렇지만 만약에 아까 연기금이 정부 정책을 어쩔 수 없이 들을 수밖에 없고 자 환율이 꼴개진다. 1400원대도 깨고 1400원대로 진행해버린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지죠. 그러면 주식은 주식대로 별 재미없고 환율 깨지네. 어쭈구리 미국 시장 들어가는데 손해네. 그런데 그 손해를 느끼고 있는데 계속해서 정부는 밀어붙이죠. 야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달러 팔고 자 원화 사줘. 자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 투자해. 자 이러면 한국 주식시장은 오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라는 것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시장이라는 게 2024년도에는 한국이 가장 전 세계에서 열악한 시장이고 가장 안 오른 시장이었지만 2025년도에는 뭔가 트렌드가 바뀌자 가장 많이 오른 이렇게 바뀐다고요. 순간에 이렇게 바뀐다고. 한 끗 차이라니까 이 금융시장의 수급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미국 놈들 야 그렇게 세제 혜택 양도세를 무마시켜주겠다 안 받겠다라고 해도 안 온 놈들도 초창기에는 깔짝깔짝 오다가 눈치만 보고 있는 놈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 야 환율이 진짜 떨어지네. 그리고 한국의 중소형주들이 야 작년에는 2025년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런 종목 오르더니 어쭈구리 제 예상대로 올해는 중소형주가 오르네. 이것 봐라 하면서 막 쏟아져 와볼 수도 있어요. 올해 저는 그 현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유는 이 얘기에 대한 이 예상에 대한 이유는 자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들 성향을 우리는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 이유거든요. 제가 올해 코스닥에 말도 안 된 저평가에 놓여 있는 종목들의 해가 올해 될 것 같은 그런 예상을 강하게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서학개미들의 성향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원래 스몰캡 전문가예요. 저처럼 이제 스몰캡 한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들 가니까 미국으로 보따리 싸고 가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만 그러냐? 아니요. 우리나라를 던지고 미국으로 남의 나라로 가는 투자자들의 성향은 보수적인 사람보다도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평균치가 진보적인 진취적인 그리고 수비적인 사람보다도 공격적인 사람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서학개미예요. 이 성향을 보면. 그러면 국내에서 이 사람들이 투자할 때도 물론 이 사람들이 삼성전자도 했을 거고 SK하이닉스도 그런 사람도 많이 갔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으로 간 서학개미들의 성향을 보면 그 전에 중소형주를 했던 놈들이 많이 갔어요. 자, 이거는 어디를 봐도 알 수 있냐면 한국의 시장을 내부적으로 봐도 알 수 있어요. 한국의 대형주 코스피와 코스닥 중소형주가 어느 쪽이 더 안 좋았죠? 코스닥이 더 안 좋았잖아. 이것은 서학개미들이 원래 빠져나간 서학개미들의 공백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이 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원래 공격적이고 진취적인 투자 성향, 그러니까 스몰캡, 이런 스몰캡 작은 중소형주들은 위험하긴 하지만 대박 나올 수 있거든요. 제가 상한가 13방 만들고 막 그랬다고 그러잖아. 이 중소형주들은 잘만 고르면, 물론 잘 못 고르면 싼패도 다냐지만 잘만 고르면 순식간에 인생을 바꿔볼 수 있는 게 중소형주 이런 메리트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유형이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떠나본 거야. 자기 종목들을 다 팔고 떠나버렸는데 삼성전자 파는 양보다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하는 그런 종목 있잖아. 이런 종목을 팔고 떠난 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거야. 반대로
이런 놈들이 만약에 들어온 유인책만 있다고 그러면 이런 놈들이 비록 미국에서 있지만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전에 이놈들이 원래는 진취적이고 공격적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서 수비적이고 방어적인 삼성전자나 이런 거 할까? 이쪽으로 갈까?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다시 원래대로 자기 종목으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이놈들이 만약에 어떤 정부 정책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들어올 수 있는 어떤 폐재만 된다고 그러면 중소형주 쪽으로 들어오니까 한국의 중소형주가 수급이 작년 대비해서 확실히 개선될 여지가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둬야 한다. 자, 세 번째. 자, 열어둬야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요. 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참 웃기는 게 보세요. 초창기에 우리가 정부에서 야, 수학개미들 돌아만 오면 양도세 안 물게.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게 좋아. 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별로 말을 안 들었는데 아니야. 그 중에서 말 들은 놈이 있어요. 말 들은 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고 있어. 여러분 들어오고 있어요. 초창기 현상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마지막 장 마감날 있잖아요. 마지막 장 마감날. 이날 아닌 게 아니라 앞으로 중소형주들의 대반란 시대를 예고하는 예봉탄들이 막 쏟아졌어요.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 잘 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종목을 얘기하면 또 오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종목들을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관찰하고 평상시 봤던 종목 중에서 어제 상한가가 막 나왔어요. 마지막 날. 우선순위로 말하면 내가 2026년도는 중소형주가 시대가 오는데 내가 그 중에서 주도주야. 나야 라는 것을 세력들은 그 종목을 관리하는 세력들은 저마다 자기 거를 세워야 되잖아. 자, 이럴 때 이런 경쟁이 내부적인 경쟁이 이거는 보이지 않는 경쟁이죠. 시장 내부의 어떤 그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또 해석하고 잘 보는 사람이 또 세클턴 박단장입니다. 전 세클턴. 자, 제가 볼 때는 세클턴 박단장이 볼 때는 지난 마지막 거래일에 그런 모습이 보였어요. 상한가 예봉탄들이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지키더라고. 돈을 쳐박아서 막 지키더라고. 그거는 나. 2026년도는 내가 주도지야. 나한테 와. 내가 잡았다라는 것을 어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경쟁이 펼쳐진 그런 흐름이 마지막 거래일에도 저한테 포착이 됐어요. 자, 저런 이유로 저는 올해는 확실하게 그동안 소외받은 한국의 중소형주의 어떤 그 반란이 일어날 수 있는 원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자,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그동안 어떤 투자를 새롭게 한국의 중소형주를 하라 막 이런 뉘앙스의 어떤 방송은 아니에요. 다만 이 정도 제가 뉘앙스를 주고 싶어요. 그동안 중소형주 투자로 소외받고 정말 힘들었던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올해는 제발 실수하지 마시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세요. 쌍패만 안 당하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굳이 지금 늦게 만약에 지금 견디다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라든가 아니면 이제 미국으로 가면은 낭패 볼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 쪽에 쳐볼 수 있어요. 던지는 순간.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올해도 그냥 고생하시는 게 제일 낫다. 이 얘기는 제가 확실하게 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세상이라는 것은 참 웃기는 게 이 투자의 묘미죠. 투자. 자, 투자는 무엇인가? 이 투자의 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오늘 좀 짧게 좀 설명을 하자고 그러면, 핵심적인 것만. 투자의 묘미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극에서 극은 통해요. 무슨 얘기냐. 이 혹한기일수록요. 지금은 중소형주는 한마디로 혹한기예요. 대한민국 중소형주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잖아.
전 세계 자산 중에서 가장 싸.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의 흐름이었잖아. 하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모든 종목들이 전부 다 싸. 그런데 여기에는 싸야 될 종목도 있잖아. 아니 당연히 싸야 될 종목도 있죠. 안 좋은 녀석들. 이런 것들은 싸지만 이런 흐름에 어떤 종목들이 있을 수 있냐면요. 내가 코스닥 대한민국 중소형주에 위치하고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매우 부당하게 매우 불합리하게 엄청난 그야말로 10분의 1, 100분의 1의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있는 종목들도 거기에는 반드시 있어요. 그런 피해를 받는 게 억울한 기업들. 지금 저는 왜 이런 방송을 하느냐. 지금은 바로 한국의 중소형주에 있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놓여 있는 종목이지만 그렇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보석 같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혹한기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겨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저 같은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관찰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기회는 100년 만에 한 번 올 기회가 지금 한국 시장에도 펼쳐졌다고 그렇게 양면성이죠. 극과 극은 통한다는 얘기죠. 이런 극이 있다면 또 저런 극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한국의 중소형주들은 혹한기였고 가장 처참한 가장 참혹한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100년 만에 이런 기회가 저는 투자자로서 살면서 이렇게 기가 막힌 종목들이 이렇게 저평가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널려있는 상을 저는 2008년 금융위기 때 보고 이번에 또 봅니다. 두 번째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17년, 18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시점에서 제가 만약에 또 결정한다면 저는 또 한번 직장을 때려치고 다만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한국의 중소형주 중에서 이제 발굴 자체 시스템이 좀 이제 다르겠죠. 과거는 제가 좀 테마 위주로 좀 거래 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보석을 찾는 게임으로 바로 들어가겠죠. 자,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위치에 있다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상은 우리가 살면서 이거는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에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참 주식이라는 것이 참 쉬우면서도 참 어려운 게임이고 어려우면서도 쉬운 게임이잖아요. 이 게임이. 그런데 이 종목들, 이 기업들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의 그 믿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무리 시대가 참혹하고 말도 안 되는 시대, 지금은 진짜 한국의 중소형주의 일부 종목들한테는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시대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기업에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주담한테 한번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하고 대충 했는데 그 사람이 내 삿발을 딱 잡고더니 나를 딱 알더라고요. 아, 대단한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구나. 제가 물어보면 딱 그 사람들도 여러 경우를 겪잖아. 이런 새끼, 저런 새끼, 자기한테 전화한 새끼들 중에서 페레벨 새끼를 다 있잖아. 그 중에서 어느 뭐 뉴스 듣고 저 고점에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전화한 새끼들이 가장 한심한 새끼들이겠죠. 대부분 그런 놈들이 전화하잖아. 그렇지만 나 같은 사람도 전화할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알아보더라고. 다행히도.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힘드시겠습니다. 심정이 어떻습니까? 제가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요즘 심정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아이고 참 그렇죠. 말이 아니죠. 그러면서 뭐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뭐 죄송할 거 없습니다. 저는 뭐 주주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야 정말 지금 강남에 어지간한 꼬마 빌딩도 어지간한 것도 200억 300억 하는데 세상에 전 세계 6개 공장을 가지고 있고 와 정말 그 공장만 다 앞에 그 땅만 앞에도 시가총액 한 3천억대 나오거든요. 그런데 시가총액이 200억이에요. 아니 지금 현재 그 공장만 다 팔아도 세상에 3천억이 가볍게 나오는데 그리고 영업 이익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 뭐 하는 일도 그럼 미래 뭐 불투명하냐? 아니에요. 하는 일도 미래 지향적이야. 앞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어. 아니 그런 종목이 세상에 중소형주란 이유 하나만으로 시가총액이 세상에 그 전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수 곱하기 주식이잖아요. 그게 시가총액이잖아. 세상에 시가총액이 강남의 꼬마 빌딩 한 채 가지고 있는 뭐다는 게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기가 막힌 시장이에요. 그런데 이런 시장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말로 얘기해서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도 똑똑한 놈이 있다고. 예를 들어 강남에 어떤 빌딩 꼬마 빌딩 한 300억 200억대 가지고 있는 놈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시대는 어쭈 그리 봐라. 야, 나 이 꼬마 빌딩 팔아버리고 저 기업 내가 사버려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니까. 왜? 너무 싸잖아. 그러니까 이게 오래 안 간다고 절대. 이대로 계속 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군중들은 이대로 계속 갈 것 같지만 끊임없이 미국 시장만 오르고 끊임없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만 오를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죠. 투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냉철한 투자자들이 그래서 워런 버핏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잖아요. 남들이 아무도 관심 없고 쳐다보지도 않을 때 그럴 때 쳐다보지도 않고 아무도 관심 없을 때는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그야말로 요즘으로 말하면 코스닥 그런 종목들이죠. 제가 매주 보이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들을 아무도 지금 관심 없잖아.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지만 세상은 바뀌려고 지금 초짐이 보이잖아. 아, 정부는 정부대로 야, 환율 떨어뜨린다 하지? 아, 그러면 환율을 이렇게 해서 아까 제 말대로 정부에서 야, 연기금은 지가 마음대로 자정할 수 있잖아. 연기금은 어마어마한 자금이니까. 자, 니네들 자, 이익 실현해. 그리고 한국 주식사, 자, 달러 팔아버려. 자, 이래버리면 달러는 떨어지죠. 환율 떨어지죠. 그럼 환율 떨어지면 처음에는 야, 세법 거쳐졌어. 양도세 물지 않게 만들 때 이렇게 좋은 정책을 했어도 야, 뭐 긴가민가, 야, 뭐 이재명 뭐 믿을 수 있어? 야, 그래 자네 그래도 나는 22% 가지고 내가 한국 돌아가야 이렇게 생각했던 놈들도 막상 환율 떨어지고 그리고 딱 보니까 코스닥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자기가 봤던 종목들이 자기는 비록 미국에 가 있지만 자기도 다 아는 종목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종목을 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싸다는 거 알잖아. 그런데 이놈이 오르고 요즘 이놈이 오르고 막 그러네. 시장이 바뀌네. 그러면 투자자는요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요. 수급이라는 것은 금방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국에서 눈치만 보고 있던 놈들도 보따리 싸들고 오는 그런 시대가 어느 순간에 열려볼 수 있어요. 그런 전초가 최근에 보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다니까. 자, 그래서 자, 투자는 이렇게 눈물겨운 존폐가 혹한기 이런 것을 거치고 있는 한국의 중소형주의 어떤 그런 국면인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럼 왜 저는 이쪽에 저는 배팅하려고 그러냐, 올해는 그러냐, 그거는 자, 마지막 이유입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투자자로서 아무리 봐도 한국의 중소형주들한테는 2025년이 최악이에요. 이 얘기는 다시 2020년도는 아무리 나빠도 2025년도보다는 좋아요. 투자 환경이. 이거는 투자자로서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 내리든 오르든, 내린다고 칩시다.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버리면 그 종목은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무조건 사면 돼요. 그건 100% 답이에요.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의 중소형주들한테 제가 왜 제가 좋다고 확신을 하냐면, 방송까지 하게 됐냐면, 어쨌든 저쨌든 그것이 정부 정책이든 그것이 무슨 서학개미들의 성향이든 다 떠나서, 다 필요 없어. 다 떠나서 딱 한 가지만, 한국의 중소형주들은 작년이 최악이었어요. 2026년도는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어요. 갈 놈들은 미국에 다 갔어요. 이제는 안 가요. 더군다나 법까지 바뀌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중소형주들은 제가 예상하는 그야말로 반란의 시대, 대폭등의 시대는 안 온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손해는 보지 않아요. 투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수들은 바로 이런 종목을 선호하는 거예요. 들어가도 최악의 경우는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손해는 안 나. 이런 종목들. 지금 한국의 코스닥의 중소형주들이 그런 흐름에, 그런 국면에 놓여있다.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방송한 1월 1일 병원년 1월 1일 맞아서 정말로 오랜만에 제가 방송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10분을 예상했는데요. 여기서 계속 해보다 보니까 제가 10분을 하면서 그 전에 트럼프 얘기도 하고 한국의 윤석열 부동산 정책 이런 관련해서 얘기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렇지만 그 얘기들이 결코 들어서 나쁜 얘기 아니거든요. 어디서도 이 세상에 어디서도 그렇게 깊은 얘기는 안 해주죠. 이건 굉장히 깊은 얘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자, 그래서 오늘 방송 40분이지만 나름대로 끝까지 들은 분들한테는 받아갈 것은 추적할 것은 있는 방송이 아닌가 자찬하면서 이상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거는 유튜브로 보낼게요. 이거는 유튜브로밖에 보낼 수가 없어요. 이상입니다.